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문제풀이 도전 6일차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문제. 유통화장품 안전기준의 미생물 한도 시험법에 따라서 로션이라고 했어요. 로션의 미생물 한도 측정을 위해서 검체 전처리 과정이 끝난 0.1ml를 미생물 배양 고체 배치에 펴서 확인한 결과 세균은 평균 62개, 진균의 평균은 26개의 군집락이 형성되었다. 세균이 62개, 진균이 26개 정도 생겼다는 거죠. 그럼 총 제품 밀리리터당 호기성 생균수는 진균 플러스 세균이죠. 총 호기성 생균수를 구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적으시오. 0.1ml에 10분의 1로 검체를 희석했대요. 그래서 세균용 배지에는 62개, 진균용 배지에는 26개가 나왔대요, 평균. 그러면 요거의 총 호기성 생균수는 몇 개냐? 그리고 이게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문제를 풀기 전에 공부를 해보고 미생물 한도 시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화장품 미생물 한도 시험법이라는 것은 화장품 내에 미생물 수를 측정하고 특정 미생물의 존재 여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화장품 허용 한도 기준에 적합한가 체크하는 시험이죠. 이 총 호기성 생균수는 세균 플러스 진균을 총 호기성 생균수라고 하는데요. 요거에서는 한도가 윤화장용 어린이용 제품류는 500개 이하, 물티슈의 경우에는 100개 이하, 기타 모든 화장품의 경우에는 1000개 이하예요. 그래서 아까 로션이라 그랬죠? 로션이니까 기타 화장품이겠네요. 요것이 요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0개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특정 미생물인 경우에는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 구균은 검출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총 호기성 생균수 시험은 어떤 거냐면 화장품 1ml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변형 레틴체 배지를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한천 배지는 편편한 플레이트된 그 배지에다가 세균과 진균의 수를 배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각각 0.1ml 또는 1ml를 투여하죠. 이걸 접종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세균수를 하는 것은 48시간 동안 배양을 하고 진균수를 측정하는 것은 5일 이상 배양을 해서 그 배양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요. 검액이죠. 검사한 액체를 한천 배지, 편편한 배지에서 만약에 0.1ml 접종한 경우에는 100배 희석을 해요. 그래서 검출된 집락수 곱하기 100을 하고요. 검액 한천 배지에 1ml를 접종한 경우에는 10배를 희석해요. 그래서 검출 집락수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0.1ml였죠? 0.1ml. 그러면 검출된 집락수, 세균과 진균의 검출된 집락수죠. 그거에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1번에, 여기 1번이고 2번이면 1번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를 살펴보고 다시 문제로 넘어가면은 네, 요거를 기억하고 검액을 한천 배지에 0.1ml 접종한 경우에는 10배를 희석하고 검출된 집락수, 이건 세균하고 진균의 합이죠.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검출된 집락수는 곱하기 100을 해야 하는데 요것은 62 플러스 26이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88 곱하기 100이어서 8,800개가 나와요. 8,800개면 여기에 정답은 8,800개가 되고 적합 여부는 얘가 로션이라 그랬죠.
로션은 기타 화장품에 속합니다. 기타 화장품의 한도 허용 기준은 1000개였죠. 물류주의는 100개, 영유아 어린이용은 500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8800개가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부적합. 요번에 문제는 정답이 8800, 또 하나는 부적합.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준수사항이 혼합소분의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준수사항이에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 및 원료의 혼합, 소분, 기억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최종 제품의 니은 및 디귿을 확보할 것. 안전관리 기준이니까 안전성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안전성. 그러면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죠. 그럼 디귿은 안전성을 확보할 것. 그럼 최종 제품의 뭐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될까요? 최종 제품. 모든 것의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뭘까요? 내용물 및 원료의 혼합, 소분과 연결되는 말인 것 같아요. 소분이 따로따로 분류해서 담는 거죠, 작게. 소분의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봐서 최종으로 나온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이 해당이 된다라는 말이겠어요. 그러면 기억은 소분 범위, 니은은 품질, 디귿은 안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치오글리콜산이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을 작성하시오. 치오글리콜산이 뭘까요? 네, 치오글리콜산은 제모제할 때 들어가 있는 성분이에요. 제모제는 털을 제거하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기능을 작성하시오 했어요. 그 털에는 케라틴 성분이 있죠. 그게 단백질이죠. 그렇다면 치오글리콜산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녹여서 모근을 없애는, 그러니까 모발을 없애는, 털을 없애는 제모를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라고 쓰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다음 보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 요 정도는 지켜주세요 하는 내용이죠. 그것의 일부이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정확한 용어로 작성하시오.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기억 내용은 혼합 소분 전에 혼합 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 용기의 기억 여부를 확인할 것. 네, 포장 용기의 기억 여부를 확인할 것. 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량, 판매일자,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기입된 니은을 또는 를 보관해야 한다. 네, 기억은 포장 용기가 위생적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위생관리 기준이 되어 있는 곳에서, 청결한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이 담을 용기의 포장 용기가 오염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이 기억이고요. 두 번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했던 양이라든지 언제 팔았는지, 이거의 번호, 그리고 사용 기한 또는 사용 기간을 기입했던 어떠한 보고서 타입의 내용을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보관할 때는 이 니은이 판매했던 판매 내역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 보관이기 때문에 판매 내역서가 맞는 말이고요. 기억은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보기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할 때 제출해야 되는 안전성 관련 자료 중에서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 자료의 면제 사유이다. 안 해도 된다. 라는 내용이래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작성하시오. 광독성과 광감작성 시험 자료는 안전성 시험에서 하는 시험 자료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외선에서 흡수가 없음을 입증하는 땡땡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요거는 증빙되니까 괜찮아 하고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 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돼 이거잖아요. 그럼 자외선에서 흡수가 없다라는 거 입증하는 거는 이것은 어떤 시험이냐면 흑강도 시험이거든요. 빛을 투입했을 때 자외선이 흡수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예 빛이 안 들어와. 그런데 광독이나 광감작성이 있을 리가 있어?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흑강도 시험 자료이고요. 흑강도는 UV 비저블이라고 해서 흑강도 실험 기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빛이 투과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검증하는 내용의 실험이죠. 그래서 이 흑강도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광독성이나 광감적성 시험 자료가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화장품의 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누가 할까요? 바코드를 찍어야 물건을 팔 수가 있죠. 그리고 유통 판매를 해야 하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할까요? 아니면 매장 사장님이 할까요? 매장을 연 매장 사장님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입니다. 책임 판매업자라고 적어도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고기에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있는 향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별로 표시해야 되는 함량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작성하시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몇 프로 초과하면 안 되고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몇 프로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 우리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계산도 하고요. 씻어내는 것보다 씻어내지 않는 게 조금 더 소량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적게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0.001%이고 씻어내는 것은 0.01%죠. 그래서 답은 첫 번째 0.01, 두 번째 0.001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자외선 차단 지수 SPF 몇 이하 제품의 경우 자료 제출이 면제가 된대요. 단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건 효능이 있다 없다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기능이 없으니까. 이거는 숫자가 보통 여러분들이 SPF와 PA가 있죠. SPF는 뒤에 20 또는 30 또는 5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고요. PA는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붙죠. 이게 무슨 차이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는 자외선 차단 지수 SPF의 숫자 몇 이하인 경우에는 효과가 없으니까 그거를 명시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자외선 차단 지수 SPF와 PA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공부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자외선이 내리쬐면 지구로 왔을 때 UV, 울트라 바이올렛의 줄임말이죠. 자외선이 A, B, C가 있어요. 그런데 UVC, 자외선 C는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UVA와 UVB는 대기권을 통과해서 얘네들이 우리 피부 살갗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복사를 하고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자외선의 복사선의 성질을 보면 잘 나눠보면은 가시광선이 있어요. 가시광선은 흔히들 말하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 그 양쪽으로 왼쪽에 있는 것이 자외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적외선, 빨간 색깔의 바깥쪽에 있다 해서 적외선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자외선, 보라 색깔의 바깥쪽에 있다.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그래서 적외선과 자외선이 가시광선의 양쪽 끝에 있게 되는 거고요. 파장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 700, 400, 10 이런 거는 파장의 크기.
예, 그 운동하는 에너지의 크기의 차이예요. 그래서 적외선은 그 목욕탕에 가면은 원적외선 같은 거 치료하는 한의원에 가도 있고요.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롭게 작용이 되죠. 그래서 자외선이 무조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다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얼굴에 램프 쓰는 경우 있죠. 피부 손질을 위해, 피부의 그 피부 관리를 위해서 램프를 쓰는 경우 있죠. 그것은 자외선이기는 하지만 파장이 인체에 무해한 파장을 일으키는 그 자외선을 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지만 자외선을 다이렉트로 받으면 사실은 대부분의 파장에서는 안 좋죠. 이 자외선이 여기 앞에서 10에서 400 사이를 나타내는데 그 사이에서 잘 쪼개서 보면 UVC가 100에서 280 사이예요. 그런데 요거는 지구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했죠. 대부분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UVB, UVA예요. 그러니까 대략 300에서 400 사이의 파장이 우리 몸에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파장의 범위거든요. 자, 그러면 UVA와 UVB가 분류를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UVA는 PA. 그러면 SPF와 PA는 뭐지? 라고 볼 수 있죠. SPF는 UVB, 자외선 차단제 B, UVB의 차단을 시켜주는 성분이고 제품이고 PA는 UVA의 차단을 시켜주는 성분이에요. 그 UVA는 노화를 촉진시키거든요. 주름과 피부를 늙게 만들어요. 그리고 UVB는 피부를 검게 태우고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SPF와 PA 두 가지가 다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이 SPF는 숫자로 표기를 하고요. PA는 플러스로 차단율을 표시를 해요.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도 가끔씩 문제에 나오는데요. 그거는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SPF는 자외선 양이 1이라고 쳤을 때 피부에 n분의 1로 얼마만큼 자외선이 닿느냐 요거를 수치화한 건데요. SPF 5부터 이렇게 숫자가 커지죠. 60까지. 네, 커지는데 보면 점점 손끝이 진하죠. 그러면 SPF5는 자외선 차단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SPF 60으로 갈수록 자외선 차단제 능력이 크고 숫자가 작을수록 차단 능력이 적다는 거죠.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 그 문제에서는 몇 이하는 면제니까 아마 반 이상, 반 이하의 중에서 이 숫자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네요. 일단 요것만 먼저 살펴보고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하나만 보고 할게요. 보시면은 SPF가 10부터 50 이상 이렇게 있는데 10일 경우에는 집안 등 실내에 있을 때 10 적은 거죠. 점점 차단이 좋을수록 외부에서 장시간 노출할 때 SPF 50 이상이면 좋다라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고 PA, UVA에 대한 차단은 플러스가 1개일 때 집안에서 하는 거고 플러스가 많아질수록 외부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를 배웠었죠. 그림에서 보면은 하나는 흡수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반사가 되는 그림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무기자차이고 어떤 것이 유기자차일까요?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산란시키죠. 자외선 산란.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서 차단을 시키죠. 그러면 여기서 흡수시키는 것이 요게 유기자차. 유기 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인 유기자차죠. 또 밑에 있는 것이 무기자차.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무기자차라고 하죠. 이 무기자차의 대표적인 성분이 뭐가 있었죠? 티타늄 옥사이드. 티타늄 옥사이드고 자외선 차단제의 함량은 이 티타늄 옥사이드의 함량은 25%예요. 그럼 유기자차의 성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호노살레이트, 아보벤존, 에틸, 핵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자차가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 백탁 현상이 있어가지고 많이 바르면 하얗게 되죠. 그게 이 무기자차인 성분이 많이 있어서 그거 성분을 많이 발랐을 경우에, 많은 양을 발랐을 경우에 허옇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무기자차는 반사, 산란시키는 성분이다 라고 한 번 더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 지수 SPF는 UVB 자외선을 차단하는 제품이고, 이 자외선 차단제에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있고, SPF는 뒤에 숫자가 나오고요. PA는 UVA 차단 성분인 얘는 플러스 개수로 나오죠. 얘네들이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고 했으면 이 숫자가 낮아질수록 좋겠네요. 아까 5부터 60까지 봤죠. 네. 그런데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숫자는 10입니다. 10. 그래서 SPF 10 이하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0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화장품법에 근거한 정확한 용어로 작성하시오. 화장품의 정의죠. 이거는 맨 처음에 늘 공부하다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도 그때 되면 또 헷갈리더라고요. 네, 읽어볼게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기억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모발이죠. 피부와 모발. 네, 그래서 기억은 모발이에요.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의미한다. 경미한 거 중요하죠. 니은이란 화장품의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한다. 니은은 뭘까요? 문자, 숫자, 도형, 그림.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에 보면 이거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이런 표시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표시. 친환경 제품은 이렇게 나뭇잎이 있고 이런 마크 같은 거 있고 이런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모발이고 니은은 표시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안전용기 포장 규정에 빈칸 안에 각각 들어갈 말로 적합한 것을 작성하시오. 안전용기 포장에서 이거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저 여러 번 읽고 계속 이 문장을 외우기는 했는데요.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 류자는 그러니까 탄화수소가 정답이네요.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 점도가 21cm 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상태 제품을 안전용기로 포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어떤 때는 비에멀전 타입 요게 가로쳐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린이용 오일 개별 포장당이라는 것이 가로쳐서 나오기도 하고요. 21cm가 가로쳐서 나오기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워도 부족하지 않은 문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은 탄화수소 10%, 10, 탄화수소 10. 요게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을 표시 광고해야 할 때 나이 기준은 보기와 같다. 빈칸에 각각 들어갈 말을 작성하시오. 영유아는 몇 살로 규정하느냐? 어린이는 몇 살로 규정하느냐? 이죠. 영유아는 우리나라에 이제 올해부터 만은 없어졌지만은 만 3세 이하를 영유아라고 하고요. 어린이는 만 4세부터 13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까지를 어린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피부의 pH는 피부의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다. pH, 산성도를 말하죠. 이때 피부의 pH는 피부의 다양한 구조에서 가로의 pH를 측정하는 것이다. 피부의 다양한 구조에서 측정하는 거래요. 피부의 구조 중에 하나겠네요. 피부의 구조. 피부의 구조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이 있죠. 네, 피하 조직은 지방이 쌓이는 곳이고 표피는 보통 겉피부, 속피부 할 때 표피가 겉피부나 마찬가지죠.
진피는 속피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속피부의 그 지질층과 콜라겐, 엘라스틴을 잘 잡아주면 진피층에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잘 잡아주게 되는 거고요. 그게 탄력과 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표피, 가장 겉에 있는 표피는 각화 현상이 일어나서 때가 나오고 유분이 나오고, 겉에 피부의 세라마이드 층이라든지 세포의 지질이 견고하지 않으면 건조하거나 갈라지거나 트러블이 생기는 곳이죠. 그 표피에는 구조가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찔층이 있죠. 이 기저층에는 멜라닌 세포가 형성이 돼가지고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그 반점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색소 침착이 된 어두운 피부로 각질층까지 올라와서 표현이 되고요. 또 기저층에 각질 형성 세포가 있어서 각질이 분화하기 시작해서 각질층까지 올라와서 때로 탈각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죠. 진피층에는 구조가 유두층과 망상층이 있죠. 네. 그래서 피부의 다양한 구조이니까 여기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예요. 그러면 pH 측정하는 곳이 피부 표피죠. 표피 중에서 어디죠? 가장 바깥에 있는 각질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각질층이 되겠어요. 참고로 그 층별로 있는 세포를 체크 한번 해보면 좋은데요. 기저층에는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형성세포죠. 또 각질 형성세포도 있어요. 또 유국층에 있는 것은 랑게르한스 세포가 있어요. 얘는 면역을 담당하죠. 또 진피층에는 메르켈 세포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통각, 촉각, 부딪혔을 때 아픈 그런 피부가 아픈 촉각 세포예요. 또 교원 세포가 있어서 교원 세포, 세포끼리 서로 왔다 갔다 호환을 하게 해주는 교원 세포. 또 섬유아세포가 진피에 있어요. 이 섬유아세포는 줄기세포를 담당하죠. 세포의 생성 분화, 그리고 성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요 세포들의 이름도 참고로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피부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감각을 인지하는 기능이 있다. 그 중에서 촉각을 담당하는 세포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우리 바로 전 문제에서 했네요. 메르켈이죠, 메르켈. 메르켈은 진피층에 속하고요. 촉각, 아픈 것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메르켈입니다. 참고로 다른 세포들도 체크 한번 해볼까요? 크라우제라는 것은 냉각, 차가움을 느끼는 세포. 여기 루피니는 온각, 따뜻함을 느끼는 세포. 파치니는 압각, 압력에 대한 감각을 체크할 수 있는 세포. 멜라노사이트는 멜라닌 생성이죠. 멜라닌 생성세포. 케라티노사이트는 단백질이죠. 이것이 각질이 돼서 각화현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표피층의 기저층에 있는 질형성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환세포는 진피층에서 세포의 교환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죠. 체크를 해봤고 요거의 정답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메르켈 촉각 담당하는 세포, 메르켈 세포다. 표피에 있는 거죠. 정답은 메르켈입니다. 오늘 문제를 풀어봤고요. 주관식까지 다 해보았어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객관식부터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계속 반복 작업으로 풀다 보면은 문제가 눈에 쉽게 들어오는 그날이 오겠죠. 네. 합격을 위한 그날까지 화이팅! Told me more than once to show you my intention. My brain
brain gets blocked at times, but now